자, 48페이지 취득세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지방세 들어가요. 자, 취득세. 오늘 취득세 특징 볼게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세법은요, 취득세하고 양도세만 알면 10문제가 맞아요. 아셨죠? 그만큼 취득세가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가 아주 으뜸입니다. 이 취득세만 알면 다른 지방세 공부가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자, 취득세 지방세입니다. 과세권자. 지방세 보세요. 지방세는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지만 지방세는 뭐가 있다? 시도세와 시군, 구세로 나눌 수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지방세는, 취득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이면서도 뭐가 된다? 시도세가 되는 거예요. 시도세. 이렇게. 뭐 유통세, 행위세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그래서 형식과 등기 내용과 실질 내용이 달라. 그렇다면 무엇에 따라서 과세한다? 실질 내용에 따라서 과세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거. 세법은 민법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민법은 아무래도 형식주의에 더 가까워요. 민법은 형식주의에 더 가까운데 세법은 어디에 더 가깝다? 실질과세 원칙에 더 가깝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신고납세제도입니다. 신고납세제도, 취득세 신고납세제도. 여러분들 신고납세제도의 뜻이 뭐죠? 신고납세제도 그 근본적인 뜻. 자, 다시 한번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의 차이는 뭐예요?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 그래, 그것도 있어요.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의 구분하는 기준은 뭐였죠? 신고를 먼저 하고 후에 납세 고지서가 나오면 아주 환장을 해요. 환장을 해서. 자,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를 차이를 구분짓는 기준은 결정권자, 누가 세금을 결정하느냐의 문제였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해서 확정을 짓지만 그가 신고를 안 하거나 잘못된 신고를 했을 때는 2차적으로 과세권자도 결정권을 갖는다. 아셨죠? 신고납세제도는 취득세는 신고납세제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세가 되겠습니다. 물세. 이건 중요하잖아요. 물세다 인세다 중요하지 않은데 나중에 물세와 인세의 차이가 또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 자전거 사면 취득세 내나요? 자전거 사면 취득세 내던가요? 내요? 안 내죠. 부가가치세는 낼 수 있겠죠. 그럼 자동차 사면요? 내죠. 예. 부동산 아파트 사면요? 김치 냉장고 사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부인 권한이 혹시 김치 냉장고 살 때 취득세 냈던가요? 안 냈습니다. 아, 그러면 뭐를 사야지 취득세를 내는 거죠? 동산 중에 부동산은 거의 취득세가 있는데 예. 동산 중에서도 그렇죠. 그걸 살 때마다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한 취득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내가 획득을 내가 획득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참 저렴하죠. 이렇게. 그래서 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살 때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물건들이 뭐야? 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래요. 그래서 취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가 중요하고요. 그것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취득의 뜻이 뭐냐? 취득을 모르지 않죠. 취득을 모르지 않습니다. 취득이 무슨 개념인지는 알아요. 하지만 취득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할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물건들을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들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열거된 자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열거된 자산의 종류.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페이지 49페이지서부터 50페이지까지 13번까지 열거된 자산 종류 있죠? 이거를 외우셔야 되는데, 자, 취득세 과세 대상 먼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민법에서 배우셨죠? 세법에서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의 부동산의 정의는 민법에서 내렸던 부동산의 정의와는
보다는 조금 더 협소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시면 돼요. 부동산에 하면 뭐와 뭐가 있다? 토지와 건축물이 있어요. 건물. 여러분들 건물 등기부 등본이에요? 건축물 등기부 등본이에요? 건물 관리대장이에요? 건축물 관리대장이에요? 네? 그래서 답은 건물 등기부 등본이고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아셨죠? 뭐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하다 보면 건물과 건축물을 구분하여 판단하기도 하는데 세법에서는 건물과 건축물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건물이라고 쓰고 건축물이라 읽어도 되고 건축물이라고 쓰고 건물이라 읽어도 됩니다. 아셨죠? 세법에서는 건물과 건축물의 구분이 없고 대신에 구축물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부동산 그러면 민법에서의 부동산과는 조금이 달리 협의로서 뭐라고 한다? 토지와 건물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있죠? 예? 이거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민법 교수님은 준부동산이라고 하는가요? 예? 준부동산이라고 표현하죠. 자, 원래 부동산 아닌 거 뭐예요? 부동산 아닌 것을 우리는 동산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산에 있어서 준부동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부동산에 준할 만큼의 재산적 가치가 큰 것이고, 맞죠? 또 하나 형식적인 면에서 봤을 때 취득을 할 때에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말해요. 아셨죠? 취득할 때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할 거 뭐가 있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있다. 취득세 과세 대상 다시 한번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일일이 외우지 말고 그냥 크게 외워봐요. 아셨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각종 회원권이 있어요. 각종 회원권 뭐가 있어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아셨죠?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대상을 하나 외우면 안 외우죠. 아셨죠?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을 크게 외워보세요. 어떻게 외워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난 거야.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거 뭐가 있어요?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으로서 뭐가 있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책에다가 써놓기를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뭐 하는 거?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뭐 하는 거? 제외하는 거. 그래서 제외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주식, 책에는 없어요. 주식 안 됩니다. 주식. 취득세 과세 대상에 열거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같으면 참고 옆에 써놓겠어요. 50페이지. 50페이지에 제가 박스에 해놨죠. 취득세 대상 자산 해놨죠. 그래서 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뭐가 있다? 주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용익물권. 혹시 용익물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용익물권 뭐가 있어요? 전세권, 지상권 등이 있겠죠. 세 번째, 여러분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아니 느닷없이 왜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아니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해서? 자, 근데 제가 한마디 했을 텐데 사람이 불행해진 때가 언제라고요? 사람이 불행해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니 남하고 비교하면서부터 불행해지게 된다. 이게 예. 제가 하려고 했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행복할 때야. 왜 행복한 때냐면 취득세만 배우니까 행복해. 예?
이게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배우면 취득세 대상하고 양도세 대상하고 비슷하면서 틀리거든. 다르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얘네들은 나중에 배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물건들이에요. 아셨죠? 하지만 비슷하지만 뭐는 안 된다?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가끔 나왔어요. 취득세 대상하고 양도세 대상하고 섞어놓고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을 고르시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어디서 보긴 봤는데 이게 취득세에서 봤는지 양도세에서 봤는지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 이렇게. 자, 우선 써주세요. 나중에 양도세 배우면 다시 또 공부하게 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볼 거고. 네 번째, 여러분들 자 특허권이라든지 영어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러분들 앞에 인목에 가보면 인목 중에 벌채된 원목이나 묘목은 안 된다. 이게 열거된 자산이에요. 외우셨죠? 자, 취득세 과세 대상. 자, 비교되는 거 아닌 거는 둘째 치고 취득세 과세 대상 먼저 외워요. 취득세 과세 대상 뭐가 있다?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으로서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마지막으로 요트 회원권.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되지 않는 것들, 취득세 대상과 유사하지만 취득세 대상이 아닌 것들, 주식, 용익물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권이나 영어권도 안 되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인목 중에 벌채된 원목과 묘목 안 되죠. 여러분들 인목을 읽어보면 책은 안 필게요. 인목을 읽어보면 지상의 과수와 인목과 중목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생립되어 있는 말이 빠져 있는데 결국 인목이 취득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생립이 필요해요. 살아서 서 있어야 돼요. 아셨죠? 따라서 뭐는 안 된다? 이 벌채된 원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묘목은 왜 안 되죠? 묘목도 생립의 상태에 있지만 이 묘목은 이식을 목적으로 잠정적 생립이지 그 묘목 자체가 완전한 생립이라고 보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따라서 묘목도 제외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자, 중요한 건 취득세 대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취득세 대상 중 차량의 정의로 바른 것은 그런 문제 안 나온다는 거지. 알겠죠? 차량의 정의, 뭐 인목의 정의, 뭐 기계장비의 정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셨죠? 뭐가 중요하다? 취득세 대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취득세 과세 대상 뭐가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이렇게 외우시면 끝나.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취득의 개념 들어갑니다. 페이지 51페이지. 자, 그래서 오늘의 진정 하이라이트 취득입니다. 여러분들 취득을 여러분들 어디서 먼저 배우냐면 취득은 민법에서 먼저 배우실 거예요. 민법에서 취득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배우셨어요? 그냥 웃지요. 어? 뭐 원시 취득, 성계 취득. 오. 그런 게 생각이 나는. 생각이 나죠. 뭐 배우면서 배웠지? 권리 발생. 권리 변동을 배우시면서 취득이라는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아셨죠? 권리 변동에는 권리가 변동하는 것으로서 권리 개체 입장에서는 발생, 변경, 소멸로 구분되어지고 권리 주체 입장에서는 취득, 변경, 상실 이런 말 안 들으셨어요? 안 들었나 보구나. 아셨죠? 어쨌든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 변동은 민법에서 말하는 취득은 하나의 권리 변동으로서 권리 주체 입장에서 본다면 취득, 변경, 상실로 나타내지는데
이때 취득자에 대해서 나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 상실에 대해서 나는 세금이 뭐예요? 양도소득세가 될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취득의 종류는 크게 승계취득이 있고 원시취득이 있고, 승계는 포괄승계가 있고 특정승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배우셨을 거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취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리 변동이다 라고 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취득은 실지 취득과 무슨 취득이 있다? 간주 취득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질 취득이 뭐냐고 묻거든 실질 취득은 여러분들 민법에 의한 취득이에요. 민법상 여러분들이 배웠던 취득이 무슨 취득이다? 실질 취득이고,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취득이라 하면 뭐가 있다? 권리 변동이 수반되는 취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취득의 종류는 크게 어떻게 된 취득이냐면 승계 취득이 있고 무슨 취득이 있다? 원시 취득이 있다. 그럼 승계는 뭐고 원시는 뭐지? 네? 승계는 뭐고 원시는 뭐예요?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라는 거. 응? 그래서 좀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전주인이 있으면 승계, 전주인이 없으면 원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전주의 권리 또는 의무 등이 이전되면 승계고요. 그렇지 않은 것을 원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특히 여러분들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시효취득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전주인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무슨 취득으로 보냐면 원시취득으로 본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전주인이 있어도 그 시효취득이 이루어지면,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이루어지면 전주인이 있었어도 전주인의 권리나 하자 등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취득으로 본다? 원시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아셨죠?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취득의 개념을 배웠을 텐데 그 민법에서 배웠던 취득의 개념은 권리 변동이 있는 취득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취득을 우리는 지방세법에서 무슨 취득이라고 표현한다? 실질 취득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실질 취득은 승계, 원시로 나눠지고, 대신에 세법은 그 승계가 유상인지 아니면 무상인지가 중요하고, 무상은 다시 상속과 뭘로 구분되어지냐면 증여로 구분되어집니다. 이런 일체, 이런 권리 변동에 의한 취득을 무슨 취득이라 한다? 실질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간주 취득은 뭐가 있냐면, 간주 취득은 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의 무슨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무슨 변경? 종류 변경. 건물의 개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점주주의 무슨 취득? 주식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자, 너무나 중요해요. 진짜 너무나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얘네가 왜 간주 취득이라고 하냐면, 자,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면 그 권리 변동은 반드시 어딘가에 표시가 돼요. 어디에 표시가 될까요? 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등기부, 등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 표제부, 갑구, 을구로 표시가 되어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면 등기부, 등본 중에 갑구나 을구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 중에 갑구나 을구가 변하면 우리는 그걸 권리 변동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표제부가 변하는 건 권리 변동이 아니래요. 아셨죠? 등기부, 등본의 구성 중에서 갑구나 을구가 변하면 뭐가 되는데? 권리 변동이 되는데, 표제부가 바뀌는 건, 표제부가 변경되는 건 뭐다? 권리 변동이 아닌 거예요. 그럼 표제부에 적혀 있는 게 뭐냐? 지목이고, 건물의 구조고, 차량의 종류 등이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럼 봐봐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고,
건물의 구조가 변경돼요. 이거는 권리 변동이다 아니다? 권리 변동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목이 변경되고 종류가 변경되고 건물의 구조가 변경됨으로써 그로 인해 무엇의 증가가 있다면 가치의 증가가 있다면 취득으로 뭐 하겠다? 간주하겠다는 거야.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죠? 권리 변동이 있다 없다? 없어. 권리 변동이 없다는 거야. 권리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으로 뭐 하겠다? 간주하겠다. 왜 간주하는 거예요? 뭐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셨죠? 그런데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취득은,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권리 변동이 수반되는 취득, 그것을 실질 취득이라 하고, 그 권리 변동이 수반되지 않지만 지목이 변경되고 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고 건물의 구조가 변경됨으로써 뭐가 증가한다면? 가치가 증가한다면 그걸 뭘로 보겠다?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야. 왜 간주 취득이라고 말하는지 알겠죠? 지목 변경 자체는 취득 권리 변동이다 아니다? 아니야.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뭐가 증가한다면? 가치의 증가가 있다면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은 크게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다. 실질 취득은 여러분들이 민법상에서 배웠던 취득을 실질 취득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간주 취득은 뭐가 있다?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가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를 이 구조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왜 이걸 왜 외우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승계, 원시, 유상, 무상, 무상은 상속, 증여인데 이거 보니까 등기 원인이야. 맞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하나의 등기 원인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등기 원인이 왜 중요하냐면 이 등기 원인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는데 오늘의 극단적 하이라이트 취득세 세율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취득세 세율.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52페이지에 우선 취득세 세율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오늘 8번째 주제 취득에 따른 취득세 세율을 정말 무자비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무작정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작정 외우셔야 돼요. 취득세 세율을 외워야지 취득세가 지방세가 쉬워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 세율을 무조건 외워야지 공부가 돼요. 이거는 이해가 먼저냐 암기가 먼저냐 문다면 당연히 이해가 먼저겠지. 하지만 취득세 세율만큼은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외우세요. 아셨죠? 자, 여기 볼게요. 자, 유상승계 취득 몇 프로? 가장 일반적인 유상취득, 매매로 인한 취득이 4%예요. 아셨죠? 다만 농지일 때는 몇 프로? 3% 외우셔야 돼요. 상속일 때는 2.8%, 농지일 때는, 증여일 때는,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하는 것은 원시 취득 2.8%, 간주 취득 2%. 꼭 외우셔야 돼요. 취득세 세율, 자, 다시 한번. 선미야 외워봐라. 자, 유상취득 4%, 농지일 때는 3%, 상속 2.8, 농지일 때는 2.3. 좋았어. 증여일 때는 3.5,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2.8, 원시취득 2.8, 간주취득 2%. 우리 선생님. 예. 자, 저보고 한번 외워보세요. 예. 자, 유상 4%, 농지일 때는 3%. 저보고 외우셔, 저보고. 상속일 때는 2.8%, 2.8, 농지일 때는 2.3, 증여일 때는 3.5,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2.8, 원시취득 2.8, 간주취득 2%.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왜 외워야 되는지, 왜 외워야 되는지만 알게 해요. 자, 거기 53페이지 가보세요. 53페이지. 53페이지 가보시면 주택조합의 조합원 있죠? 자, 보세요.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항에 따른 주택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뭐한다? 제외한다. 자, 여기 볼게. 써보세요. 여러분들 도시민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을 보시면 조합원이 구성을 하고요. 이 조합원이 보통은 토지 등을 출자를 합니다. 토지, 금전 등을 출자해서 뭐를 만들게 되죠? 조합을 만들게 되죠. 맞죠? 그러면 이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을 해요. 그러면 이 아파트 신축에 대한 취득세 납세는 있다 없다? 아파트를 지으면 취득세 납세는 있어요 없어요? 예,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맞죠? 그러면 이렇게 취득세를 조합이 한번 냈는데 조합이 조합원한테 그 아파트를 뭐 해야 됩니까? 이전해야 되겠죠. 이전하게 되면 이 이전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는 있어요 없어요? 승계 취득에 대한 납세는 있다 없다?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합원과 조합은 법률적으로 서로 독립된 인격체인 건 맞아요. 하지만 조합원의 재산으로 조합이 구성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합원과 조합은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인격체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동일한 하나의 인격체라고 보는 거예요. 박근혜하고 최순실하고는 서로 독립된 인격체지만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동일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해하셨죠? 따라서 조합원과 조합원은 별개의 인격체지만 경제적 실질로 봤을 때는 하나의 뭐다? 동일한 인격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내고 얘도 낸다면 이거는 무슨 가세다? 이중가세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 아파트가 신축된 아파트가 이게 누구 것이라면 조합원용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진다? 조합원이 지고요. 조합원용이 아닌 그 외의 것이라면 조합이 져야 되는데 이 조합이 신축을 해서 누구한테 분양을 하게 됩니까? 일반 분양자한테 분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조합 아파트를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과 일반 분양자가 취득하는 것은 무엇의 차이죠? 조합 아파트를 조합원으로서 취득하는 것과 일반 분양을 받는 것은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 취득세 차이가 있는데 세율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렇지. 얘는 2.8%예요. 얘는 2.8%대. 얘는 4%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조합이 조합원용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는 신축했을 때는 그 조합원용은 처음부터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볼 테니까 그때 조합원은 원시 취득에 대한 납세를 줘야 되겠지. 맞죠? 조합원용이 아닌 것은 일반 분양용은 조합이 보존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합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 원시 취득했다가 그걸 나중에 일반 분양자가 승계 취득해 나가는 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조합 아파트를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과 일반 분양자가 취득하는 것은 무엇의 차이가 있다? 취득세, 세율의 차이가 있어. 왜? 취득의 원인이 다르니까. 조합원은 원시 취득으로서 납세무가 있는 반면 누구는 일반 분양자는 승계 취득으로서 납세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듯 취득세 세율을 외워두면 이런 것들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더 많아.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반드시 외우고 가야 돼. 취득세 세율 반드시 외우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다시 한번 외워봐요. 마지막으로 유상취득 몇 프로? 4%.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2.8%. 농지일 때는 2.3%, 증여일 때는 3.5%,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2.8%, 원시취득 2.8%, 간주취득 2%. 아셨죠? 여러분들 다음 주 올 때 취득세 세율은 정말 완벽하게 하고 해야 돼요. 취득세 세율을 안 나오는 때가 없어. 무조건 나오거든요. 아셨죠? 취득세 세율을 외워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 반드시 외우고 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